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그 12월 4일 정부지시 리포트 3편 울산 사건 3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가 이게 점점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들어오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검찰을 향해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보 언론에서는 이제 청와대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반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대로 지금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아니라 저기 뭐 국정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격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고요. 그 헌법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그 국가가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범죄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격,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웃기죠.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왜 청와대하고 민주당을 압박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데 검찰을 압박합니까? 애시당초 그분들이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막으려고 수사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범죄를 저지르셨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의혹이나 이런 비리 관련 첩보들은요. 과거 청와대가 울산시장에 비리 첩보가 있다고 경찰청에 넘긴 거에 곱하기 한 1억 배쯤은 됩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선거 개입했다는 중범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어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A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 감찰을 실시해서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얘기했다는데요. 우선 조국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본 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검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민주당은 적어도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본인들의 운전기사, 이인영 씨의 운전기사하고 이인영 씨의 보좌관이 지금 조국 씨 사모펀드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 없이 지금 검찰만 이렇게 욕한다는 거는요. 이건 바꿔 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공범이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이겨보자.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승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백원우랑 다 같이 짜고 치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공범이 아니냐, 이런 식의 확대 해석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한편 이제 자한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하명수사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서는 이제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고 있고요. 아마 곧 관련 자료들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인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이제 청와대가 전국 곳곳에서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사실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건 맞는데, 일단 뭐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 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야당은 이것들을 이제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발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 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어떤 경찰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저 경찰에게 과연 수사권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검찰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적 개혁을 넘어선 조직 지키기, 인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든 다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본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이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에게 어떤 그 자료를 요구했다는 게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고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재확인을 했는데 사실 뭐 직속 상관이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그 통화 내역을 수사해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이전에 이 해당 통신사에 이 사망자의 이제 핸드폰에 그 통화 기록, 그러니까 누가 전화했고 어디서 전화를 걸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이 아닌 일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을 포렌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록들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자한당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수사관 A씨가 청와대를 나와 유재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 이 비서관이 A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 밝혀라 라고 이제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이전에 다른 언론 기사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청와대 의혹이라는 게 사실을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냥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다라는 식의 그 지난 8월달에 그 조국 씨 두둔하던 논리, 뭐 거기에서 한치도 발전이 없는 뭐 그런 정세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한겨레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좀 특별한, 약간 좀 특이한 이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겨레 신문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4년 4월에 나온 새벽 4시에 나온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검찰 바뀐 게 없다. 신뢰 인계점이라고 해서 들끓는 당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검찰이 개혁한다고 했지만 도대체 바뀐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부글부글 끓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자꾸 수사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 이게 가만 놔버려 두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께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특별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
그 검찰에 대해서 좀 강경한 태도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는 이제 지금 이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뭐 특별히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이 그냥 특별 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아마 이제 그 기자한테 직접적으로 줬다는 게 나오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수사정보 공개에 관한 피의사실 공개나 수사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의해서 만약에 인사상 징계를 받은 검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헌법소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이 규정 자체가 더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걸로 경고를 하는 거고, 뭐 소위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 이런 건데, 사실은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비하면 청와대가 하고 있는 해명이 더 거짓이 많아 보인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청와대 이런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를 당부했지만 개혁을 약속했던 검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좀 더 근본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바뀐 게 없다라는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참모들이란 사람들은 조국이 아무 문제가 없다, 조국이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그 참모들이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밑바닥인 사람들이 아직까지 청와대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 내부, 그다음에 참모들, 이거는 이 뜻이 곧 대통령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이런 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원래. 그냥 지켜보죠. 지켜보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지들이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이 계속 피의 사실을 흘려 고인이 마치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청와대가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사실 검찰은 이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은 누명을, 사실상의 하수인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누명을 쓴 거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건 경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경찰 행정관, 비총경이나 또는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나 이런 어떤 그 경찰들이 실제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는데, 마치 돌아가신 분이 선거 개입을 한 것처럼 이 청와대 고위 간부도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은연중에 그 검찰 수사관이 선거 개입을 한 것처럼 프레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상당히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아무튼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더는 입을 닫고 있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들 다수가 매우 격앙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은 감정적인 대응과는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밥 먹든 보고할 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텐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수사 내용 지켜보면 알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언급을 하셨겠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이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돌려서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곡해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분이 뭐 말을 많이 안 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분의 어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 관련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자꾸 다른 뜻이 있다고 이제 애둘러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말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는 진짜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팬미팅이라고 불렸던 그 300명과의 대화, 거기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잘해왔다, 엄정하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 100% 신뢰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과거 그 조국 씨 국면에서도 검찰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개혁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 발이라고 해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밑에 참모들이 오히려 헛소리를 하고 다녔죠. 자기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얘기하고. 반면 대통령은 아무 소리도 안 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는데 대통령은 암묵적으로 윤석열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범죄 수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정 내에서 이렇게 막 편하게 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라는 거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업무를 결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읽는 보고서는 긴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두세 페이지 정도로 요약된 게 많고요. 보통은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일단 보고자들의 보고에 일단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2년 반 동안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쭉 보니까 2년 반 동안 자기 참모들이 자기 밑에서 각자 얼마나 많이 해먹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인사청탁에 개입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본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둘씩. 그렇게 아꼈던 참모들 하나하나가 자기 동생 취업시키려고 하고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까지 청와대에 취업시키고 이런 식의 마치 취업에 눈이 벌게져 있는 애들처럼 각각 다 이권사업에 개입했었고, 그 다음에 공천 받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나둘씩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임기는 지금 아직 절반 남았는데 지금까지 절반 동안 그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대북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가만 돌아보니 2년 반 동안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면 검찰 수사 결과 객관적으로 그런 게 나오니까요. 물론 내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잘못 이해한 거란 식의 말은 100%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함께 증언이 드러나게 되면요, 이게 사실 가장 확실한 팩트고 진실입니다. 이게 솔직히 수사기관에서 수사 업무에 담당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이 법조 계통에 일했던 분들은 가장 잘 압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하지만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증거를 들이밀고 법정이라는 데 나오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했던 일, 증거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한 20, 30년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거짓말이나 어떤 사실의 팩트를 파악하는 데는 이제 이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골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 검찰 수사 보고서만 보면 이분도 상황 파악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대충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한꺼번에 다 잘라내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정당이나 스스로의 정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다 잘라낼 수는 없죠. 한꺼번에 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를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잘못한 몇몇을 아주 호되게 엄하게 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게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 민주주의 정부에서의 어떤 권력 행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둘 다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임명을 한다. 만약 그 지명 전에 그걸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지명 후에라도 알긴 했는데, 심사숙고했지만 일단은 죄가 있는 게 확인 안 되면 임명을 한다고 해서 조국을 임명했던 거고, 죄가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임을 시킨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의지일 겁니다.
예단이나 괘씸죄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혀온 의지고요. 그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문재인 씨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우유부단하다, 뭐 결단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저 사람도 뭐 알고 뭐 허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은 변합니다. 적어도 내 임기, 역사에 내 이름이 남고 내 임기인데 이거를 떳떳하게 운영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통령의 내 임기, 나의 정치에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윤석열이 아니라 백원우일 겁니다. 백원우, 조국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재수 같은. 왜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경찰 보내가지고 저거 선거 전에 수사 한번 해서 뒤집어가지고 내 친구 당선 좀 시켜봐. 또는 서부 경남 지역에 그 민주당 애들이 대거 당선되도록 판도를 좀 바꿔봐. 이렇게 지시했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직접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 실행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짜낸 사람들은 그 아랫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은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는 그런 허망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잘못한 인간들, 그리고 경찰 조직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이 어떤 선거부정 행위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법을 적용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에 아주 엄한 처벌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만 그나마 진보 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인 이해찬 씨는 이제 12월 4일자 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과 경찰이 함께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 피의자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겁니다. 경찰은. 그런데 어떻게 범죄자와 수사관이 함께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특별검사가 들어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헤집고 나서면 민주당은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곰곰이 고민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3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